2025년 7월 24일, 오늘 코스피 시장 움직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장중에 연고점까지 찍었다가 상승분을 꽤 많이 반납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변동성 뒤에 숨겨진 의미는 뭔지, 그리고 내일 7월 25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당신과 함께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러 시황 보고서랑 또 실시간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지수나 환율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기술적 지표들, 볼린저 밴드나 RSI 같은 것도 보셨을 테고 최신 뉴스까지 다 포함된 거죠. 물론입니다. 목표는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 맥락을 딱 짚어서 당신께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이거예요. 코스피가 왜 장중에 3,237, 거의 3,240 가까이 갔다가 결국 3,190선에서 마감했을까? 이게 뭐랄까 강하게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느낌이었거든요. 정확한 비유신 것 같아요. 그 엔진 역할을 했던 건 아무래도 글로벌 기술주, 특히 미국 나스닥 랠리였고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죠.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였어요. 매출 22조 넘고 영업이익이 9조 원을 넘었으니까요. 와, 9조 원이요. AI용 HBM 반도체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긴 한가 봅니다. 그렇죠. 이게 시장 전반의 기대감을 확 끌어올린 동력이 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늘 꽤 많이 샀습니다. 한 7,400억 원 정도 순매수했더라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강했군요.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달러당 1,367원대까지 내려갔던데요. 네, 원화 강세도 외국인 자금 유입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2분기 GDP 성장률 이것도 0.6%로 예상보다는 괜찮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도 왜 브레이크가 걸렸을까요? 상승분을 반납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인데 한미 2+2 통상협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시장에 찬물을 좀 끼얹었죠. 그 관세 문제군요.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 위협이 다시 불거진 거네요. 맞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일본인의 이율 수준에서 좀 타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살짝 흔들린 거죠. 이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는 막 날아가는데 자동차 같은 다른 수출주들은 이 무역 문제 때문에 좀 불안하고 이런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모습이네요. 네, 딱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좀 적었던 것도 눈에 띄는데요. 3개월 평균이 한 5억 주 가까이 되는데 오늘은 4억 2천만 주 정도였거든요. 확실히 좀 관망세가 짙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불확실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원화 강세도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에는 좋지만 수출 기업들 이익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반된 신호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참 복잡하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인 지표들은 좀 어떤 신호를 주고 있나요?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주요 이동평균선들, 그러니까 5일선, 21선, 60일선 위에 있다는 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거든요. MACD 지표도 양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RSI 지표가 60대에 진입했는데 이건 과매수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고요. 과매수면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스토캐스틱 지표도 75를 넘어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캔들 모양이 긴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딱 찍고 밀렸는데 이게 장중의 고점에서 매도 압력이 꽤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종합해보면 추세는 아직 상승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거나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강세 전망은 유지하면서도 이 무역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내일 7월 25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상승과 하락, 어느 쪽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시나요? 저희 데이터 모델상으로는 코스피 상승 확률을 한 60에서 65%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하락 확률은 35에서 40% 정도로 추정됩니다. 상승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네요. 코스피 200 선물은 어떤가요? 선물 시장은 조금 더 중립적이에요. 상승 확률 50에서 60%, 하락 확률 40에서 50% 정도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일 시장이 움직인다면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움직일 걸로 예상해야 할까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만약 상승한다면 플러스 0.3%에서 0.8% 사이. 그러니까 지수로는 3,200에서 3,216선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락한다면요. 하락한다면 마이너스 0.2%에서 0.6% 정도. 지수로는 3,174에서 3,180선 사이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은 상승 시 430에서 432선, 하락 시 426에서 427선 정도 범위고요. 물론 이건 확률적인 예측치인 건죠. 네, 그렇죠. 신뢰도는 약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럼 내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 핵심 키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지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오늘처럼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계속 사줄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합니다. 밤사이에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맞아요. 내구재 주문 지표가 나오는데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세 관련해서 특별한 뉴스가 없다면 오늘처럼 기술적인 요인이나 투자 심리에 따라서 등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현재 코스피는 강력한 기술주 랠리라는 엔진과 미국발 무적 협상 불확실성이라는 브레이크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결국 외국인 자금 흐름, 환율 동향, 그리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무역 관련 뉴스 이 세 가지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변수들이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무역 리스크가 이렇게 부각되는데도 원화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게 혹시 외관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최악의 관세 시나리오, 그러니까 25% 전면 부과 같은 건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시장은 항상 기대를 선반영하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실제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역 합의 소식이 나온다면 지금은 좀 소외된 기술주 외에 다른 섹터들에는 또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